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이고 일부 AI 편집기기를 이용한 콘텐츠입니다. 네가 뭔데 내 가족일에 끼어들어. 남편이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신우이한테 5천만 원 빌려주기 싫다고 했더니요. 3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저도 가족 아니었나요? 순자야,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누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남편은 끝까지 신우이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전화해서 저를 몰아세웠죠. 며느리가 돈이 아까워서 조카를 굶기려고 해. 형수님이 너무하시네.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결국 은행으로 향했죠. 퇴직금을 송금하러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그 식당 반년 전에 문 닫았어. 임대 내놨다던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도 위기라던 식당이 이미 폐업했다고요? 저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간판이 떼어진 텅 빈 점포, 먼지 쌓인 유리창, 임대문이라고 적힌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숨겼죠. 그날 35년 동안 참았던 제가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시댁과의 전쟁, 그리고 남편에게 선언한 조론. 62살에 시작된 제 인생 2막.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35년의 무게. 2024년 12월 27일 오후 3시. 정순자는 35년간 몸담았던 식품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정순자의 가슴속은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손에 꼭 쥔 통장에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35년이라. 정순자가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출근하던 날들이 떠올랐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휘어져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영감이랑 둘이서 소박하게 살면 되겠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야겠다는 생각에 정육점에 들렀죠. 1등급 한우갈비를 고르는 정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600g만 주세요. 네, 손님. 오늘 좋은 거 들어왔어요. 정육점 주인이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 담았습니다. 정순자는 지갑을 열며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치고 새해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죠. 정순자는 통장을 다시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큰돈이었습니다. 영감한테 보여주면 좋아할까?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정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죠. 낯익은 검은색 명품 구두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하이힐. 정순자는 그 구두의 주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 강영애. 무슨 일만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이었죠.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태호야, 나 어떡하면 좋겠니? 이러다가 우리 민수가 길바닥에 나앉겠어. 신우이 영애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번쩍거렸죠.
옆에는 남편 태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가 정순자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영애가 달려와 정순자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좀 살려줘. 응, 제발. 정순자는 손에 든 갈비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민수 알지? 그 애가 식당 하는 거. 네, 알죠. 그 식당이 지금 부도 직전이야. 당장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민수가 신용불량자가 돼. 영애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줘. 석 달만. 민수 식당 정상화되면 바로 갚을게. 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응. 석 달이야, 석 달. 금방이잖아. 정순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5천만 원이면 저희 노후 자금의 3분의 1이에요. 그걸 어떻게... 순자야. 남편 태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끼어들었습니다. 친누나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왜 그래? 석 달이면 금방이잖아. 여보, 하지만은 무슨...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태호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죠. 3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쉽게 논이 되다니.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영애가 다시 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응? 나 좀 도와줘. 영애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순자가 황급히 붙잡아 일으켰죠. 형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순자야, 나 진짜 너밖에 없어. 다른 데서는 다 거절당했어. 정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세요, 형님.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순자야. 누나, 오늘은 가. 내가 순자 잘 얘기해 볼게. 태호가 영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영애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근데 순자야,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야. 내일. 알았지?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애가 떠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태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누나 좀 도와주자. 응? 여보,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 근데 석 달이면 돌아올 돈이잖아. 만약에 안 돌아오면? 정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손을 내저었죠. 에이, 무슨 소리야. 누나가 그런 사람이야? 평생 의리 있게 살았잖아. 그래도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겠어?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뭐? 차용증? 응. 그 정도 큰 돈인데 서류로 남겨놔야. 야, 가족끼리 그런 걸 왜 써? 누나 기분 나쁘게. 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도 35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야. 신중해야 하지 않겠어? 네 돈? 네 돈이면 내 돈 아니야? 우리 돈이지.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죠. 가슴 한쪽이 쓰리게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들여다보았죠. 1억 5천.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35년. 12,775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날들. 월급날마다 쪼개고
쪼개 저축하던 날들. 그 세월의 무게가 이 통장 한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겨울밤의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생각해봤어? 정순자는 밥상을 차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정순자가 태호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진짜 차용증 없이 그냥 줘? 또 그 소리야?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네가 우리 형편 몰라? 5천만 원이 뭐 대수냐? 그때 정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야. 87세 시어머니 김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네가 돈이 아까워서 조카를 굶기려고 해? 영애가 울면서 전화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해먹었는데 명절 때 고기가 몇 근이야. 과일이 몇 상자야.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생각은 무슨. 당장 내일까지래.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이 쪼잔한 거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잖아. 빨리 결정해.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죠. 시누이, 남편, 시어머니 모두가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순자는 베란다에 홀로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35년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 시어머니 병간호하며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던 날들. 시누이 아들 대학 입학 때 보냈던 축의금. 그 어느 것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세월. 정순자는 난간을 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물 젖은 뺨을 스쳤죠.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은행 가서 송금할게. 태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빨리 갔다 와. 정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통장을 넣는 손이 떨렸죠.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정순자는 멈춰섰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챕터 2 진실의 조각. 은행으로 향하던 그날 오전 11시. 정순자는 집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퇴직금 통장이 들어 있었죠. 5천만 원을 송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자야. 누군가 정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죠. 최춘배. 30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옛 동료였습니다. 아이고, 춘배야. 정순자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춘배가 헐레벌떡 뛰어와 정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죠. 너 퇴직했다며. 연락도 없이 뭐하고 살아. 아이고, 정신이 없어서. 밥 한번 먹자. 바쁘냐?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죠. 그래, 잠깐 먹자.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시켜놓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순자야, 퇴직금 많이 받았겠다. 35년이면 얼마야?
응, 좀 됐어. 부럽다. 나는 10년 덜 다녀서. 춘배가 물을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근데 너 신우이 아들이 장사한다던 그 식당 있잖아. 정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응? 그 식당 왜? 그거 문 닫았다던데. 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뭐라고? 내 조카가 그 근처 사는데 그 식당 반년도 넘게 전에 폐업했대. 임대 내놨다고 들었어. 정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년 전에? 응. 왜? 무슨 일 있어?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죠. 순자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죠. 식당이 반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그런데 형님은 어제 부도 위기라고 했다.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민수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춘배야, 그 식당 주소 알아? 주소? 글쎄, 조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부탁이야. 좀 알아봐줘. 춘배가 휴대폰을 꺼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주소가 왔죠. 여기야. 근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순자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춘배야,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밥값은 내가 낼게. 야, 어디가? 정순자는 대답도 못하고 분식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주소를 불렀죠.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제발 춘배가 잘못 알고 있는 거길. 제발. 2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정순자는 요금을 내고 내렸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판이 떼어진 텅 빈 점포, 먼지 쌓인 유리창, 그리고 문에 덩그러니 붙은 종이, 임대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정순자는 점포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실내, 테이블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죠. 반년 넘게 비어 있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정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신우이가 울면서 무릎까지 꿇으려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만 빌려달라며 애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인가?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거였단 말인가? 정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은행 갔어? 송금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민수식당 앞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거기는 왜? 이 식당 반년 전에 문 닫았더라. 임대 내놨던데. 당신 이거 알았어?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여보, 대답해. 알았냐고. 그게. 태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순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죠. 집에서 얘기하자. 지금 가. 정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폐업한 점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호가 벌떡 일어났죠.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알고 있었어. 민수 식당 문 닫은 거. 그게 알았냐고. 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호가 시선을 피했죠.
알았어. 알고 있었어. 정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냐고. 누나가 하도 불쌍해서 차마 말을 못했어. 불쌍해서? 정순자가 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거야? 둘이서? 사기가 아니야. 누나가 진짜 돈이 급해. 민수빚이 있어서. 식당 문 닫은 건 반년 전이야. 그런데 어제 부도 위기라고 했잖아. 내일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고.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누나가 좀 과장을. 과장? 이게 과장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나를 속이려고 한 거라고. 정순자가 소파 쿠션을 내리쳤습니다. 태호가 움찔했죠. 35년이야.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자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나는 뭐야? 나는 가족 아니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자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죠. 니도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닥쳐. 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말문이 막혔죠. 가족하지 마. 당신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야. 그냥 돈줄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35년 동안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누나 편, 어머니 편. 나는 뭐였냐고. 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절 때 나 혼자 부엌에서 죽어라 일할 때 당신 뭐 했어? 어머니 병간호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그건 누나 아들 대학 입학할 때 축의금 100만 원 보내라고 한 거 누구야? 우리 미영이 대학 갈 때 형님이 뭐 해줬어? 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나만 주고 나만 참고 나만 맞춰왔어. 근데 돌아온 게 뭐야? 사기야 사기.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누나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형님 손가락에 낀 금반지 못 봤어? 명품 구두 못 봤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고도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돈 달라고 해? 뻔뻔하게.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정순자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 35년 동안 뭘 한 거지. 정순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주말에는 시댁 일하러 가고, 명절에는 잠도 못 자고 음식 만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이거야? 사기야?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정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송금 안 해. 형님한테 직접 말할 거야. 뭐? 내일 형님 오라고 해.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순자야, 그러지 말고. 됐어. 나 피곤해. 정순자는 태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죠.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수줍게 웃던 신부 시절의 자신이 보였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27세의 정순자. 그때는 이 가족과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정순자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그날 밤 정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또 뒤척였죠. 내일이면 시누이가 온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죠. 챕터 3 민낯. 신우이에게 연락한 다음 날 오후 2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영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화장을 곱게 하고 밝은 표정이었죠. 순자야, 은행 갔다 왔어? 영애가 거실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 보내줬어? 민수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영애의 말이 멈췄습니다. 정순자의 싸늘한 표정을 본 거죠. 영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래,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민수 식당이 반년 전에 문 닫았더라. 영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내가 어제 직접 가봤어. 임대 내놨더라. 영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죠. 아, 그게 잠깐 쉬는 거야. 다시 열 거라서. 거짓말하지 마, 형님. 정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점포 안이 텅 비어 있었어. 테이블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어. 반년 넘게 비어 있던 거 다 보였어. 영애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형님,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거지? 사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도 직전이라며.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민수가 신용불량자 된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이 아니야. 민수가 진짜 빚이 있어서. 식당 문 닫은 건 반년 전이야. 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어제 와서 부도 위기라고 했잖아.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잖아. 그게 다 연기였어? 영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죠. 순자야, 그래도 누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너무 그러지 마. 정순자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둘이서 나 속이려고 한 거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식당 문 닫은 거 알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태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애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으며 울먹였죠. 순자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민수 빚 갚느라 죽겠어. 이것저것 다 팔았어. 나한테 남은 게 없어. 영애가 정순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응? 내가 이렇게까지 사정하잖아. 정순자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손가락에 낀 금반지는 뭐야? 현관에 있는 명품 구두는 뭐야? 이건 옛날에 산 거야. 어제 새 것처럼 반짝거리던데. 영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정순자.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눈물이 뚝 그쳤죠. 네가 우리 집에서 그동안 뭘 얼마나 해먹었는데 지금 이래. 뭐라고? 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절 때 고기 얼마치 먹었는지 계산해 볼까? 과일은? 떡은? 네가 가져간 거 다 합치면 얼마야? 영애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시집와서 먹고 입고 다 우리 집에서 했으면서 고작 5천만 원 아까워서 이 난리야? 정순자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형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말이지. 뭐가 어때서? 영애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순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영애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자 곧 시어머니 김말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영애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순자가 돈 안 준대요. 저한테 사기꾼이래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야, 네 거기 있어? 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네가 지금 미쳤어? 시누이가 어렵다는데 못 도와줘? 어머니, 민수 식당이 반년 전에 문 닫았어요.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 닥쳐.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영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35년 동안. 35년이면 뭐해? 그게 며느리 돌이지. 당연히 할 일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영애는 내 딸이야. 네가 뭔데 내 딸 못 도와주겠다고 해. 그때 영애의 휴대폰에서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동생 태민이었죠. 영애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이 누나를 사기꾼 취급한다면서요? 가족끼리 이러시면 쓰나요? 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민수 식당이 반년 전에.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형수님이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정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방님은 부모님 부양비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으세요? 뭐요? 명절 때 비용도 어머니 병원비도 다 저희가 냈어요. 서방님은 입으로만 가족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영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정순자. 네가 지금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거야? 형님. 정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죠. 저 35년 동안 이 집안에서 종노릇 했어요. 뭐?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셨죠. 영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병간호할 때 병원 복도에서 밤새 잤어요. 형님은 낮에 잠깐 오셔서 과일 하나 깎아드리고 가셨죠. 야, 지금 따지자는 거야? 형님 아들 대학 입학할 때 축의금 100만 원 보냈어요. 우리 미영이 대학 갈 때 형님이 뭐 해주셨어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거짓말로 제 돈 뜯어가려는 거예요? 야, 정순자. 영애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듯 했죠. 태호가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누나, 진정해. 비켜. 인연이 지금 나한테. 형님. 정순자가 영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돈 못 빌려드려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요. 저도 35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거짓말로 속여서 가져가게 못해요. 야, 인연이. 영애가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태호가 가로막았죠. 누나, 그만해. 너도 마찬가지야.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영애가 태호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순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참고 참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을 삼키고 또 삼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기였습니다. 정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저한테 형님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용 대상이었죠. 영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이제 남남이에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인연을 끊겠다고? 영애가 경악했습니다. 감히 네가 우리 집안에서 그런 소리를 해? 형님이 먼저 가족이기를 포기하셨어요.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셨잖아요. 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애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순자가 지금 나한테 인연 끊자고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네가 미쳤어. 당장 영애한테 사과해. 정순자가 영애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뭐야? 저 35년 동안 이 집안에서 종노릇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고마워?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절 때 음식하느라 손가락 베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어머니 병간호하다 허리 다쳐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가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제 도리면 저한테 사기치는 게 형님 도리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노릇 못하겠어요. 뭐? 형님이랑도 어머니랑도 서방님이랑도 이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정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영애가 경악한 표정으로 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정순자.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 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 차린 거예요. 영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고 봐. 네가 이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애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너 평생 후회할 거야. 평생? 영애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네가 너무 심했어. 어떻게 누나한테 그런 말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정순자가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알면서 숨겼잖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어. 맨날 누나 편, 어머니 편. 그건 이제 피곤해.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정순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죠.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후련했죠.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정순자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챕터 4내 편. 신우이가 떠난 직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순자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죠.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정순자 앞에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너무 심했어. 누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정순자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속상하지 않아? 네가 뭐가 속상해. 돈 안 줬잖아. 정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신이랑 형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잖아. 그게 속상하지 않겠어? 사기가 아니라니까. 누나 사정이 있어서. 됐어. 정순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 당신이랑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태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남편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남편? 당신이 남편 노릇을 했어? 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태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맨날 누나 편, 어머니 편. 나는 뭐였어? 나는 가족도 아니었어? 순자야. 피곤해. 나 좀 혼자 있을게.
정순자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두 사람이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정순자의 딸 미영이었죠. 35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미영이 예고 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엄마. 미영이 신발을 벗으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미영아, 네가 웬일이야? 정순자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미영이 거실로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일그러진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아버지의 험악한 표정, 어머니의 눈물 자국. 무슨 일이야? 왜 엄마가 울었어? 미영이 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알 일 아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요? 엄마가 울었는데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앉아. 엄마가 얘기해 줄게.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순자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신우이의 방문, 5천만 원 요청, 남편의 압박, 그리고 식당이 이미 폐업했다는 진실.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 고모가 거짓말한 거예요? 응.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빠도 알면서 숨긴 거야? 태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하도 불쌍해서요?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가 엄마한테 사기치려는 거 알면서 숨긴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미영아, 넌 몰라. 어른 일이야. 나도 35이에요. 어른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평생 엄마 편 한 번 안 들었잖아요. 뭐? 나도 다 봤어요. 명절 때 엄마 혼자 부엌에서 죽어라 일하는 거. 할머니 병간호할 때 엄마 혼자 병원에서 밤새는 거.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모는 낮에 잠깐 와서 과일 하나 깎아드리고 가고,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엄마만 죽어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고모 편이에요? 엄마한테 사기 치려던 고모 편? 태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어. 때려봐요. 미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나 진짜 이 집 안 와요. 아빠 죽을 때까지 안 봐요. 태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단호했죠. 아버지와 딸이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정순자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됐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절 때 엄마 손가락 베인 거 알아요. 할머니 병간호하다 허리 다친 거 알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요.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참기만 했잖아요. 맨날 맞춰주기만 했잖아요. 이번에도 참을 거예요? 미영아, 안 돼요. 이번엔 안 돼요. 미영이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도 반성해요. 엄마한테 35년 동안 뭘 해줬는데요.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부 다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밥이 왜 이 모양이냐고, 청소를 이렇게 하냐고 맨날 구박했잖아요. 그건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는 거 아빠는 알기나 해요? 아빠가 퇴직하고 집에서 놀 때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요?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작 퇴직금 받았다고 고모가 달려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아빠는 고모 편을 들어요? 엄마 돈인데? 미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요. 뭐? 35년 동안 못해준 거 사과하라고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시겠으면 됐어요.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안 올라갈게. 며칠 여기 있을게. 네 회사는 휴가 냈어. 엄마가 더 중요해. 정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죠. 엄마, 울지 마. 이제 내가 있잖아. 정순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딸이었습니다. 태호가 뒤돌아서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미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니, 나 배고파. 같이 먹자. 미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냈죠. 엄마, 앉아있어.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앉아있으라니까.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식탁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미영이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죠. 자, 먹자. 두 모녀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정순자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딸을 바라보았죠. 미영아, 응? 고마워. 엄마 편 들어줘서.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봤어. 엄마가 부엌에서 울던 거. 근데 나한테는 맨날 웃었잖아. 힘든 티 안 냈잖아. 미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나 어려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근데 이제 나도 컸잖아.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라면 불어.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그 순간 부산에 있는 아들 민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이 전화를 받았죠. 오빠, 미영아, 엄마 괜찮아? 민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32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었죠. 오빠, 고모가 엄마한테 사기치려고 했어. 알아.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민준이 화면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엄마 편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고모도 할머니도 작은아버지도 다 끊어도 돼. 우리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 정순자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반성해야 해요. 엄마한테 35년 동안 뭘 해줬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내가 주말에 내려갈게. 아니야, 네 바쁜데. 바빠도 가야지. 엄마가 더 중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죠. 미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봤지? 나랑 오빠 다 엄마 편이야.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겨울밤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숨통. 시댁과 절연을 선언한 다음 날.
아침부터 정순자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까지. 정순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위에 엎어 놓았죠. 미영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아? 안 받을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내밀었죠. 잘했어. 받을 필요 없어. 두 모녀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엄마 아빠는 방에서 안 나와. 어제부터. 정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도 안 먹어. 문 앞에 갖다 놨는데 손도 안 대. 내버려둬. 배고프면 나오겠지. 미영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미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올라가야 해. 휴가가 이틀밖에 안 돼서. 그래, 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뭐가 무섭겠어. 정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걱정이 됐죠.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나가봐. 복지관 같은데. 복지관? 응. 엄마 또래분들 많이 다니시잖아. 친구도 사귀고. 정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뭐든 해. 노래교실도 있고, 춤도 있고. 엄마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내가 없어도 잘 지낸다고. 정순자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정순자는 현관에서 딸을 배웅했죠. 엄마, 전화 자주 할게. 힘들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조심해서 가. 미영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순자는 택시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고요한 집안이 낯설었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복지관. 미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죠.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 게시판에서 노인복지관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컴퓨터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죠. 정순자는 안내문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깨끗한 건물이 나타났죠. 행복노인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처음인데요. 프로그램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프로그램 목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어머니, 노래교실이 인기가 많으세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노래교실. 네. 분위기도 좋고 친구분들 많이 사귀실 수 있어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등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정순자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앞에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죠. 70세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처음이지?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처음 오면 다 그 표정이야. 여자가 정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박말순이야. 노래교실 반장. 넌? 정순자예요. 순자? 아이고, 이름 예쁘네. 몇 살이야? 62이요. 나보다 8살 어리네. 동생 먹어도 되겠다. 말순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정순자도 따라 웃었죠. 순자야, 밥 먹었어? 아직? 잘 됐다. 나도 안 먹었어. 같이 먹자. 말순이 정순자의 손을 잡고 구내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순자는 끌려가다시피 따라갔죠. 식당에서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죠. 말순이 국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뭔 일 있어? 네. 얼굴에 다 써있다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저게 뭐야? 정순자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거짓말.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표정이었어. 말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10년 전에 남편한테 바람 맞았어. 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순에 이혼했지. 그때 나도 네처럼 기가 죽어 있었어.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봐라. 지금 이렇게 살잖아. 오히려 더 잘 살아. 정순자는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죠.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속에 담아두면 병돼.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과 절연한 이야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이 술술 나왔죠. 말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정순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야기가 끝나자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어. 네. 안 줬으면 잘한 거야. 줬으면 평생 그 돈 못 받았을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뭐야? 피 나눴다고 다 가족이야? 아니야. 말순이 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척 있었어. 사촌인데 5천만 원 빌려달래. 안 줬지. 왜요? 냄새가 났거든. 이건 안 돌아오겠다 싶었어.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 사촌, 지금도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녀. 내가 안 줘서 다행이지.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네 돈은 네 거야. 누가 뭐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해. 35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라며. 그거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말순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네가 맞아.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에 이어 2번째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울지 마. 국밥 짜져.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말순 언니 고마워요. 언니라니 좋다. 앞으로 자주 보자.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비우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지관 로비에서 말순이 말했죠. 순자야, 다음 주 화요일 노래교실 와. 내가 친구들 소개시켜 줄게. 네, 갈게요. 약속이다? 네, 약속이요. 정순자는 복지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죠. 가슴 한쪽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태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방에서 나온 거죠.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어 상을 차렸죠. 밥 먹어. 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밥을 다 먹은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죠.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호가 정순자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입을 열었죠. 이제 와서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 35년이야. 35년 동안 네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해봐.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맛 없다고 핀잔 주고 청소 못한다고 구박하고 맨날 어머니 편, 누나 편 들고. 나는 뭐였어? 나는 가족도 아니었어? 설거지하는 손에 물이 튀었습니다. 정순자는 손을 닦으며 돌아섰죠. 이제 피곤해.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피곤해. 순자야, 나 방에 들어갈게. 정순자는 태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죠.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 만난 말순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순에 이혼하고도 저렇게 밝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죠.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죠.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자. 정순자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챕터 635년. 시댁과 절연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편 태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태호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순자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할 말 있으면 해. 정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태호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일은 네가 맞아. 내가 잘못했어. 누나가 거짓말한 건 나도 몰랐어. 식당 문 닫은 건 알았는데 그 정도로 심한 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순자가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정순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었어. 그게 무슨... 들어봐. 정순자가 손을 들어 태호를 제지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기억나? 나 부엌에서 혼자 음식 준비하다가 손가락 베었어. 피가 줄줄 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지. 그건 당신은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형님은 거실에서 과일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칼질도 못하면서 며느리가 됐냐고. 부엌일도 못하면 뭘 하냐고.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어. 근데 당신은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신다고 참으라고.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동안 맨날 그랬어.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당신은 맨날 참으래. 형님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당신은 맨날 이해하래. 순자야. 나는요? 나는 누가 이해해줘? 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가 말을 이었죠. 어머니 병간호할 때 기억나? 내가 회사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밤새 어머니 곁에 있었어.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은 뭐 했어? 낮에 잠깐 와서 과일 하나 깎아드리고 갔지.
당신은 뭐 했어? 집에서 텔레비전 봤지. 그때 나도 회사 다녔어. 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저녁에 병원 가서 밤새 간호하고, 아침에 또 공장 가고, 그렇게 석 달을 살았어. 근데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애는 효녀라고, 바쁜데도 매일 병원 왔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그때 화장실에서 울었어.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맨날 참고, 맨날 삼키고. 정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뭐야? 사기야. 형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어. 순자야, 미안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5년이야. 35년 동안 쌓인 게 미안하다고 사라지겠어?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정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 3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태호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야.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섰죠. 엄마, 나 또 왔어. 미영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췄죠.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정순자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이 붉어진 것을 확인했죠. 아빠 울었어요? 아빠가 우는 거 처음 봐요. 미영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35년 얘기. 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물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 못했어.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아빠, 나도 물어볼게요. 아빠는 엄마한테 35년 동안 뭘 해줬어요?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왔잖아. 돈요?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 퇴직하고 5년 동안 엄마가 돈 벌었어요. 아빠는 집에서 뭐 했어요? 그건 나 다 봤어요. 아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퇴근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빠는 소파에 누워서 뭐 했어요?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밥 맛없다고 한 적 있죠? 청소 못한다고 한 적 있죠? 돈 관리 못한다고 한 적 있죠?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어릴 때 다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 미영아, 엄마가 부엌에서 올 때 나 다 봤어요. 근데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있었잖아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진짜 반성해요. 엄마한테 35년 동안 뭘 했는지.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오빠 민준이었죠. 미영이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미영아, 엄마 아빠 괜찮아?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금 얘기 중이야. 나도 한마디 할게.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반성하세요. 엄마한테 35년 동안 뭘 해줬어요.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 편 들고, 고모 편 들고.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편은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진짜 반성하세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버지랑 어떻게 하고 싶어? 정순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민준아, 미영아. 정순자가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 있어. 뭔데요? 정순자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혼까지는 안 할게.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애들 아버지니까. 35년 같이 산 정도 있으니까. 순자야. 대신 조건이 있어. 정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삶을 살자. 한 지붕 아래 살되 방은 따로 쓰고. 뭐? 밥도 각자 해먹고 간섭도 하지 말고. 명절도 각자 보내고. 태호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부부야? 우리가 부부였어? 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시댁 편이었고 나는 늘 혼자였어.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었어. 이제 진짜 남남으로 살자. 한 지붕 아래서. 태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게 엄마가 아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혼하면 아빠는 나랑 오빠한테도 연락 못해. 그거 알지?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받아들이세요. 엄마가 이만큼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태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았죠. 알았어. 태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뜻대로 하자.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35년의 결혼 생활. 오늘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챕터 7각자의 삶. 졸혼을 선언한 그날 밤. 정순자는 안방 옷장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죠. 태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왜 방을 옮겨? 내가 옮길게. 됐어. 내가 옮길게. 정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방이 햇볕이 잘 들어. 나 거기가 좋아. 태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이불과 베개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먼지가 쌓인 작은 방. 미영이 대학 가기 전까지 쓰던 방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죠.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이제부터 여기가 내 방이야. 정순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죠.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죠.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태호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멈칫했죠. 밥 해줄까? 됐어. 나도 이제 알아서 할 거야. 태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를 열었죠.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함께 아침을 먹었죠.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밥을 다 먹은 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복지관 갔다 올게.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신경 쓰지 않고 외출 준비를 했죠. 복지관에 도착하니 말순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왔어?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자도 웃으며 다가갔죠. 언니, 일찍 왔네. 나 맨날 일찍 와. 집에 있으면 심심해. 말순이 정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노래교실 끝나고 우리 반 친구들이랑 점심 먹을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나도요? 당연하지. 네가 우리 막내잖아. 말순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가르쳤죠. 트로트였습니다. 정순자는 어색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죠. 순자야, 목소리 좋다. 말순이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순자는 쑥스럽게 웃었죠. 수업이 끝나고 말순이 친구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얘가 정순자야. 우리 새 친구. 안녕하세요. 정순자가 인사했습니다. 나는 김순이야. 68. 짧은 파마머리의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박옥자. 70. 덩치 좋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정순자가 두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네 사람은 복지관 근처 칼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칼국수를 시켜놓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순자야, 남편은 뭐해? 순이가 물었습니다. 퇴직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해? 그냥 있어요. 정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순이 끼어들었죠. 순자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 시댁 편만 들고. 아이고, 그런 남편 많아. 옥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영감도 그랬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맨날 참으래. 우리 영감도. 순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 순이야,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순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시어머니 살아계셔? 네, 살아계세요. 잘 지내? 정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연 끊었어요. 뭐?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다 끊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다요. 세상에. 옥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말순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시누이의 사기 시도와 시댁의 압박, 그리고 조롱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순이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그런 시댁은 끊는 게 맞아. 순이 말이 맞아. 옥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시누이한테 당한 적 있어. 돈 빌려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줬는데 10년째 안 갚아. 뭐? 10년? 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그때는 가족이니까 믿었지.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어.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안 줘서 다행이야. 줬으면 평생 못 받았을 거야. 맞아. 가족이 제일 무서워. 순이가 말했습니다. 피 나눴다고 다 가족이야? 아니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가족이지. 정순자는 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근데 조로는 어때? 힘들지 않아?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 응. 밥 따로 먹고 방 따로 쓰니까 오히려 편해요. 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맨날 남편 눈치 봤거든요. 밥 맛있냐? 반찬 괜찮냐?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래, 그게 맞아. 말순이 정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네 인생 살아.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어.
점심을 먹고 네 사람은 복지관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언니들. 오늘 고마워요. 정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집에 들어서니 태호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정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뭐해? 회사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복지관 갔다 왔어. 진짜? 잘했네. 미영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친구 생겼어? 응. 말순 언니가 친구들 소개해줬어. 순이 언니, 옥자 언니. 와, 좋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 정순자가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바쁜데 뭐하러?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얘기할 것도 있어. 무슨 얘기? 가서 할게. 기대해. 미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죠. 며칠 뒤 주말, 미영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밥 먹었어? 아니, 같이 먹자. 미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얘기할 거 있어. 뭔데? 앉아봐. 두 모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휴대폰을 꺼냈죠. 엄마, 이거 봐. 화면에 유튜브가 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엄마 또래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이야. 자기 이야기 글로 써서 올려. 정순자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0대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영상이었죠. 말순 언니가 그랬어. 엄마 이야기 글로 써보라고. 나도 들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해볼 생각 없어? 내가 무슨 글을 써? 엄마 이야기잖아. 시댁 때문에 힘들었던 거, 조론한 거.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은 분들 진짜 많아. 시댁 때문에 힘든 분들,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 엄마 이야기 들으면 위로받을 거야. 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글 못 써.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내가 정리해줄게. 영상도 내가 만들어줄게. 정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볼까? 당연하지. 엄마 이야기 진짜 대단해. 35년 참다가 안 된다고 말한 거잖아. 미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용기 내봐.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힘이 될 수 있어. 정순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알았어. 해볼게. 진짜?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최고. 내가 다 도와줄게. 그날 밤, 정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과 펜을 꺼냈죠. 뭐부터 쓰지? 정순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첫 문장을 썼죠.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35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죠.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밤새도록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챕터 8 인생 2막.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자의 채널 이름은 순자의 당당한 인생 2막이었죠. 미영이 첫 영상을 올린 날, 정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올렸어. 이제 기다리면 돼. 사람들이 볼까?
볼 거야. 걱정 마. 그날 밤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어머니,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우이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빌려주래요. 어머니 영상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이거 봐. 뭐야? 미영이 화면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봤지? 엄마 이야기가 힘이 되는 거야. 그 후로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구독자도 조금씩 늘었죠. 저도 30년 참았어요. 이제 안 된다고 말해야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펑펑 우셨어요. 정순자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죠. 석 달이 지나자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순자는 믿기지 않았죠. 미영아, 이거 진짜야? 진짜지. 엄마 대단해.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정순자의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순자야, 네가 유튜브 한다며? 말순이 복지관에서 정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응, 언니. 딸이 도와줘서. 나도 봤어. 대박이더라. 말순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야기 듣고 울었어. 35년 참다가 안 된다고 말한 거. 언니도 봤어? 당연하지. 우리 반 사람들 다 봤어. 순이와 옥자도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네가 유튜버래. 대단하다, 순자야. 정순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 쓴 건데. 별거 아니긴. 구독자가 3만이래. 말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도 출연시켜줘. 나도 할 말 많아. 진짜요? 당연하지. 내 인생도 파란만장해. 말순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자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60대 친구들의 수다라는 이름이었죠. 말순, 순이, 옥자가 번갈아 출연했습니다. 저는 예순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말순이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이혼 고민 중인데 힘이 돼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상황이셨어요.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 7만 명이 됐습니다. 정순자의 채널은 시니어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님이시죠? 저희 복지관에서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특강이요? 네. 시니어 글쓰기 특강이요. 어르신들께서 정순자님 이야기 듣고 싶어 하셔서요. 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평범한 분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가거든요. 결국 정순자는 특강을 수락했습니다. 특강 당일, 정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당에 섰습니다.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정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올해 63살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순자가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어요. 시댁 눈치 보며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어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거짓말로요.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참기만 했어요. 맨날 맞춰주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화냈어요. 근데 그때 제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잘했다고. 엄마가 맞다고.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거예요. 청중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해도 돼요. 참기만 하지 않아도 돼요. 정순자가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특강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특강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죠. 선생님, 네, 저도 아들한테 집 빼앗길 뻔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영상 보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요. 그러셨어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정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용기 내셨잖아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자는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퇴직금 통장을 쥐고 떨었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에게 배신당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근데 지금은요?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죠. 복지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혼한 지 6달이 지났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왔어? 태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응. 특강 잘 됐어? 잘 됐어. 정순자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정순자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정순자가 커피를 타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래. 고마워. 정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죠. 여기. 고마워. 정순자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죠. 순자야. 응?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마셨죠. 미안해. 태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순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자. 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5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정순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자의 당당한 인생 이막은 시니어 여성들 사이에서 유명한 채널이 됐죠. 정순자는 매주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구독자들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순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용기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는데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대요. 시어머니한테요. 정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죠. 겨울밤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아픔이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순자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늦은 때는 없어요. 글을 마치고 정순자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구독자 알림이 떴죠. 새 구독자가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정순자가 웃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준 거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죠. 정순자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63살 정순자의 인생 이막. 오늘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5년. 그 세월 동안 정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맞춰주고 양보하고 삼켰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참는 걸까요? 왜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정순자 씨는 6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순자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독자님,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삼키고 계신 건 아닌가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무겁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감수하죠. 부당한 요구도, 무례한 말도, 때로는 사기까지도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이 가족인가요? 아니면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가족인가요? 정순자 씨의 시댁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해도, 병간호를 해도, 경조사를 챙겨둬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당연한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정순자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어떻게 했나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해먹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35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밥값으로 계산됐습니다. 독자님, 나를 짐으로 여기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돈줄로 여기는 관계도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정순자 씨의 진짜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딸 미영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말순 언니와 친구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독자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삶은 언제 살았나요? 정순자 씨는 62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손절하고, 남편과 조론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유튜브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정순자 씨의 채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됐습니다. 독자님, 늦은 때는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안 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싫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정순자 씨는 퇴직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지켰죠. 바로 자기 자신을요.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삶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독자님, 당신의 인생 2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됩니다. 참지 마세요. 삼키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말하세요. 당신의 돈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요. 오늘 이 사연을 보신 독자님,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정순자 씨처럼요. 한 번에 안 된다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연이 독자님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